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7을 공개했습니다. 스마트폰 중에서는 처음으로 홍채 인식 기능을 탑재해 보안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자동 번역 기능 등 S펜의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오펙 회원국의 산유량이 급증하는 등 원유 공급 과잉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4% 하락한 $39 5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50분쯤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1000km를 비행해 동해로 떨어졌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이 사거리 1300km인 준중거리 노동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상선이 2천억 원 규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3일 현재 주가가 20%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전달 장 마감 후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을 대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1990선 초반까지 밀렸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조금 줄여서 2000선 만회 시도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00선을 이탈한 가운데 계속해서 700선 만회 시도를,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장 악재가 이래저래 겹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유럽 쪽에서의 금융주, 은행주들이 부실 우려 속에 연일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4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동안 러브콜이 이어졌었던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개장 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지만 이보다는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오늘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등 그동안 반등에 힘을 실었던 국내 주가들이 힘을 실어주지 못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주가는 힘이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국내 증시 흐름과 함께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8월 3일 수요일장 시장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8월 3일 수요일장 코스피는 현재 2000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0.9%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장중 흐름도 확인을 해볼까요? 2008포인트 하락 출발해서 장 초반에는 2000선이 깨지면서 1993포인트까지 밀렸었던 주수입니다. 현재는 2000선 회복하면서 초반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매수가 이어졌던 외국인 어제장에서 19거래일 만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매도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91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관의 매도는 오늘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8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홀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4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낙폭을 제한시키지는 못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코스닥 현재 0.26% 하락한 69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출발은 700포인트에 걸려서 소폭 하락 출발한 이후에 700선이 깨지면서 694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췄다가 10시 구간 지나면서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꾸준하게 700선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0.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흐름을 확인해 볼까요? 네, 수급이 조금 엇갈린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와 외국인의 매수, 개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거의 부합 수준이라고, 관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쪽에서 40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4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국내 증시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어떤 것 꼽으셨는지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는 외국인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다시 밀리는 양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이런 변화를 야기한 국제 유가의 변화를 좀 더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정책 기대감에 신흥국 채권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고, 그로 인해서 신흥국 통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이 최근 강세를 보였던, 그러니까 하락했던 흐름과 같은 양상이 그 신흥국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양상들이 정책 기대감이 정점을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22 통화정책회의가 끝난 이후부터 신흥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유가 하락, 특히 200일선 이동평균선, 그 40달러를 이탈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의 변화가 좀 더 가시화되고 뚜렷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이나 업종들이 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되었던 매수가 약해지기만 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외국인 매도가 오늘처럼 뭐 대규모로 출회된다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조금 힘이 없어 보이는 오늘 하루입니다. 간밤에는 미국에서 갤럭시 노트 7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평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약세인데요. 네, 보시면은 주가는 보통 기대감에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실적 가이던스 발표 이후 삼성전자 주가 급등을 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기대감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랐던 것 같이 실적이나 뭐 이슈가 발표되기 전에 기대감에 좀 많이 올랐던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11배까지 도달한 주가 수준, 그리고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을 봤을 때는 더 강하게 움직이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이 재개됨에 따라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조금은 반등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유입되면서 쉽게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150만 원 이상에서는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이래저래 차익 욕구가 커지고 있는 오늘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만에 WTI가 40달러 밑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국내 증시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약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고점 대비 20% 하락함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올라왔던 게 공급 과잉 이슈가 좀 완화된다는 기대감에 올라왔거든요. 수요단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중국 쪽의 수요는 좀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을 본다면은 유가의 하락 압력은 아마 3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반등할 때 좀 리스크를 좀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가 WTI 기준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40달러 전후에서의 등락 과정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번 주 내에 20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하고 다시 반등 시도에 나선다면 한 일주일 정도의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좀 지지선을 생각해 본다면 30달러 중반까지는 좀 더 내려갈 룸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하락은 예견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0달러 중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국내 증시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 그리고 피해를 받을 만한 업종 조금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정유주와 화학주의 부진함이고요. 또 유가 하락 속에 또 항공주들은 또 반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들의 흐름은 또 어떻게 살펴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본다면은 글로벌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기나 이익 모멘텀의 강세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 변수에 따라서 좀 반등 시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 전반, 그러니까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좀 위험 자산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의 비중을 줄이고 경기 방어주 그리고 또 배당주 중심으로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 하나만 본다면은 화학 에너지 업종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변동성 확대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30달러 중반에서 유가가 반등 시대에 나선다면 에너지 업종보다는 화학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먼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보다는 에너지 업종의 매력도가 높은데 아직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유틸리티나 통신 업종들의 비중을 좀 늘리시고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수출주 중심으로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로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흐름으로 보자면 경기 방어주에 집중할 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수출주 중심으로는 접근하지 말자 하시면서 유틸리티 통신 추천주 업종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유가 하나만 보자면 에너지 업종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화학 쪽으로 그나마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이슈 정리와 함께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조비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앞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국제유가 하락 중이고요. 앞서 발표됐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도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앞으로 국내 증시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두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각 시장이 좀 다르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흐름은 좀 보이겠으나 시장이 나중에는 좀 뚜렷하게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종합주가 지수 같은 현재 이제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돌파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해외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기타 이제 유가라든가 또는 뭐 금 또는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그리고 뭐 일본, 중국 증시까지 여러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박스권을 좀 탈피가 어려운데 만에 코스닥 증시가 또 개별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가벼운 중심의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좀 외부와는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거는 이제 좀 큰 그림으로 살펴봤을 때고 단기간에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제 코스닥 증시나 이제 코스피 증시나 마찬가지로 좀 상단에 올라와 있죠. 이제 박스권 상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관망을 좀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왜냐면은 이제 상단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단부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단부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관망을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좀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매매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종목의 매수도 이제 적절하게 매수가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먼저 산다라고 해서 종목의 수익률이 먼저 수익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확실하게 좀 나올 때부터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매수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상관은 없어요. 왜죠? 미래에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좀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왕 살 거라면은 조금 더 싸게 사는 것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관망했다 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박스권 상단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예상은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감안하셔서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오늘장 시황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001포인트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700을 다시 밟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먼저 코스피를 먼저 살펴봐 드릴게요. 현재 코스피는 2000선이 좀 깨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7.71 이제 포인트에서 0.91%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장중에는 2000선은 좀 깨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장중에 2000선 깨지자마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밑꼬리를 좀 남겨주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지금 밑꼬리를 남겨주고 있다고 해서 이제 내일 당장은 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큰 그림이 좀 변화가 되기에는 하나의 봄 같고 이제 역사적으로 좀 변화를 일으킬 만한 오늘의 날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단기 고점에 있다 보니까 하락은 하겠지만은 내일 당장으로 본다라면은 소폭이 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것은 분봉 차트로 좀 확인을 한다면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내일 아주 초단기로 본다면 내일은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박스권 하단 중간까지 좀 내려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더 큰 그림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코스닥처럼 큰 그림으로 따진다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 가벼웠다 보니까 코스피에 비해서는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시 이후로 바로 반등이 나오고 이제 2시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합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합권까지 아니더라도 내일까지는 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을 뭐 지금 들어가도 되지만은 조금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으면 싸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큰 그림을 좀 본다라면 한 중간까지는 한번 떨어져 봐야지 오히려 싸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급의 흐름 이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장에서 코스피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이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외국인들의 변심도 위주로 해서 수급 상황도 지켜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수급 쪽으로 좀 봐드릴게요. 외국인 이제 중심이 돼 보이니까 외국인 중심으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매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한번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매수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좀 차트를 좀 조정을 해보고 자, 이제 위에 빨간색이 이제 매수를 한 거고요. 이제 위에 검은색이 이제 외국인이 매도한 날인데요. 자,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오늘 처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매집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이제 사놓고 이제 팔지를 않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 단가를 보면 외국인도 사실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팔았다는 것은 손실 보고 팔았다는 것이거든요. 외국인도 수익률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기관이 사서 올라간다는 것은 옛날 말이죠. 기관과 외국인이 사서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월등히 잘하고 정보도 많이 늘었고 커뮤니티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가지고 주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이제 첨단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판다 그러면 조금 하락이 좀 나오겠지만 외국인 아직 수급은 다 던지진 않았고 오늘 처음 파는 거기 때문에 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좀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관이 상당히 좀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코스피나 코스닥 증시에서 모두 다 빼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주식시장에서 빼서 뭐 다른 이제 투자 이제 상품을 좀 이동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이나 뭐 여러 가지 보험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옮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증시도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코스닥 증시도 역시 뭐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어떤 뚜렷하게 어떤 매수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어쩜 단타 위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샀다 팔았다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규칙을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샀다 팔았다 위주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따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뭐 기관들도 좀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은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자금을 빼는 모습이라서 지금 뭐 외국인 같은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작년 8월부터 좀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코스닥 증시는 이제 개인들만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개인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도 떨어지지 않고 저는 이제 큰 그림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급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황 전반적인 분석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특징 업종들을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장에서 어떤 업종도 눈여겨보셨는지요? 자, 오늘 업종은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업종을 어떻게 보죠? 그냥 이제 ATS에서 보통 나와 있는 것으로 보죠.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TS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업종을 따로 준비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업종들이 가장 생생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오늘 좀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업종을 딱 본다라면 다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특별하게 올라간 종목은 업종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자, 의료 종목 쪽에 오늘은 이제 2.45% 좀 나왔네요. 2.45%로 업종 중에서는 그나마 1등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서는 KC텍이라는 이제 종목이 5%까지 좀 상승하면서 업종 그나마는 1위를 좀 만들었던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뭐 전기가스 업종이 이제 2위를 좀 기록을 했네요. 종목으로서는 한국전력이나 이제 대성에너지가 약 상하권에 위치하면서 이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인데 한국전력이 1%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업종에서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1%대만 상승이 나와도 종목이 이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겠죠. 자, 오늘 코스닥도 업종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 업종은 상당히 많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올라간 것을 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나마 올라간 것이 있다면 인터넷 쪽이 이제 좀 올라갔네요. 1.98% 좀 상승이 나왔고 종목으로서는 이제 카카오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3%만 올라가도 업종의 1위를 좀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나와와 그리고 KINX라 각각의 2%대 상승이 나와서 일단은 이제 1위를 좀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출판 매매 복제도 1.28% 좀 상승이 나왔는데 종목으로서는 로엔 그리고 A1N이라는 종목들이 이제 각각 3%, 2% 좀 상승이 나와서 이제 각각 1, 2위를 좀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부진하거나 조금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관련주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모의 지지율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관련주들이 인물 관련주긴 하지만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특징 어떤 것들을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상당히 이제 대선 테마주가 계속해서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정도인가요? 이제 계속해서 좀 언론에서 기사에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반기문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모의제에서 반기문 씨가 더 우선순위를 좀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씨가 1, 2위를 다투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문재인 씨가 좀 넘어갔다. 1위를 좀 기록을 하면서 문재인 테마주가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워낙 이제 사실 이제 이 통계 자료는 이제 전국 성인은 2,53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표본 집단의 크기가 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슈로서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성에 근거한 내용은 조금 작으니까 한번 이슈성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서는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은 것은 이제 국보가 있겠습니다. 국보가 상한가를 좀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국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문재인 관련주로 조금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늘 많이 터졌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것을 이미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아직 장중이기 때문에 종가에 뭐 들어가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문재인 관련주가 올라간 것은 이제, 통계학과 자료를 말씀드렸듯이 근거가 좀 상당히 신뢰가 좀 떨어지는 통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가 다시 나오면은 그때 한번 빠르게 좀 들어가 보시는 것으로 추천드려보고 이번에는 좀 이슈를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금방 좀 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리스크를 관리한다라면은 한번 조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 제약 역시도 오늘 1.17%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 좀 흐름이 좋네요. 그렇죠? 흐름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자리가 좋으면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뭐 큰 금액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소액 또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 분석을 상당히 이것은 알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제 기업 분석 자체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유의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MP 대장주만 보도록 하겠는데 네. AMP 같은 경우 1.82% 오늘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정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때 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물 관련주인 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접근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갤럭시 노트 7을 삼성이 미국에서 간밤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또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부품주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조금 눈에 띄는 게 스마트폰 최초로 홍채 인식 기술을 탑재했다라는 소식에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또 3번 정밀전자인 것 같아요. 오늘장 20% 이상 급등을 하다가 역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어저께인가요? 이제 갤럭시 S 노트를 발표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어보고 있는 것이 이제 홍채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잠금 장치를 풀 때는 그동안 패턴, 그리고 또는 비밀번호,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아이폰 쪽에서는 이제 지문 인식이 나왔었는데 거기보다 더 이제 보안이 뛰어난 홍채 기술을 좀 사용한다는 소식에 좀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기술이 도약됨에 따라서 이 신기술 자체로만 이슈가 아니라 여기서 또 페이 쪽으로 또는 기술 관련 쪽으로 또는 결제 쪽으로 이제 시장이 확대돼서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늘 3본 정밀전자란가요? 그렇죠. 3본 정밀전자가 18%까지 좀 급등이 나왔어요. 부품주들이 이제 잘 올라가겠죠. 근데 정작 오늘 살펴볼 것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정작 마이너스 1.4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부품주들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죠? 원래 이렇습니다. 이제 대장주가 좀 떨어져도 그 부품주들이 잘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가볍다 보니까 워낙 뛰는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자, 3본 정밀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한번 들어갔었나요? 27%까지 좀 상승이 나왔었네요. 아직까지 흐름은 끊기지 않고 있고 연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다 그러면은 지금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고점은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흐름은 좋습니다. 하지만은 장기 쪽보다는 단기 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3%에서 좀 5% 잡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 가져가시면 오히려 이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슈라는 것은 또 다른 이슈가 또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기적으로만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본 정밀정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같이 부품주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한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도 이제 홍채 기술 인식 부품 관련주인데 퍼스텍은 오늘 이제 상당히 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4%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34%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서 보합권 쪽에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파워로직스도 홍채 관련해서 내용이었지만 상당히 아침엔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합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조금 동떨어진 종목으로서 슈프리마 정도 이제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DMS까지 마지막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좀 기록하고 있고 이제 IT 부품에서는 3본 정밀정자만 이제 저희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본 정밀정자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본 정밀전자가 지금 추세에서는 가장 뚜렷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 단기적인 흐름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주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개장 전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오전장에서는 방산주들이 크게 뛰어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아무래도 학습 효과 때문일까요? 지수도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요. 방산주 마찬가지로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미미했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에서 계속해서 도발을 이번에 처음이 아니죠.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다 하더라도 잠시 이제 오전장에선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제 이틀 이상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제 북한이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네.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는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 5%까지 이제 빅텍이라는 종목도 방산 관련주지 않습니까? 네. 5%까지 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보합권에 있기 때문에 한풀 꺼진 모습이었고 스페코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휴니드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오전장에는 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봉으로 좀 남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항공우주가 있네요. 항공우주 정도가 되겠는데 역시 뭐 마이너스 0.88%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결과가 나왔죠. 일단 우리 시장은 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문재인 쪽에서도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갤럭시 S7 쪽이 더 이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수급이 좀 분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상승세가 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오전장에서만의 잠깐 상승이 있었던 종목들이고요. 이렇게 테마주들을 먼저 살펴봤었고 이제 개별 특징주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게 또 현대상선입니다. 급등이었으려면 좋으련만 또 급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냈습니다. 2천억 원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오늘 장 30% 가깝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들어가셨던 분이나 혹시 매매를 하고 있어서 홀딩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30%가 작은 손실률이 아니죠. 근데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떨어지기 전부터 관리 종목이었기 때문에 관리 종목의 위험성은 조금 알고 들어가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상장 폐지 전에 이제 이제 들어가는 먼저 이제 일단 통과 의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관리 종목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손실을 보셨다라면은 교육비로 좀 납부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 종목인지 아닌지 좀 체크해 보시고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슈가 사실 뭐 얼마죠? 뭐 2천억인가요? 2천억 쪽이라고 했나요? 네. 뭐 2천억 정도 이제 전환사채를 좀 발행했다라고 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발행을 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현대상선이 관리 종목이고 이제 영업도 안 되고 지금 네. 업황도 타질 않기 때문에 돈이 이제 살려는 보고 싶은데 근데 따로 이제 돈을 자금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빚을 낸 거죠. 쉽게 말해서 은행 쪽에 빚을 내서 샀는데 투자자들한테는 단연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기업에서 돈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뚜렷하게 좀 드러나는 모습이고 앞으로 업종이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실망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 가까이 하락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자를 당연히 이제 신규 매수는 당연히 안 되겠고 홀딩자분들은 조금 비중을 관리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상선 앞으로 전략까지 조금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강원랜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가 하나 더 설립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설립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카지노가 운영 중인 강원랜드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새만금 쪽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새만금 개발 관련주를 묶이고 있는 페이퍼코리아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종목이 이렇게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유일하게 저희가 이제 뭐죠? 갬블링, 베팅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네. 이제 상대 업체가 들어왔죠. 바로 이제 또 하나를 더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강원랜드가 오늘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7.11% 좀 떨어지면서 크게 좀 시장에서 악재로 좀 반영을 했네요. 근데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좀 기억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추세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긴 하지만 지금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그만 악재들에서 크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악재라는 것이 어느 수준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가가 어디에 위치했냐에서 악재가 이제 큰 악재가 되기도 하고 이제 별거 아닌 악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죠. 2009년에는 10,000원대였는데 거의 40,000원, 그러니까 400% 가까이 올라왔는데 400% 올라오다 보니까 작은 악재도 크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악재에 크게 반영할 예정이니까 저희는 강원랜드는 조금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 그리고 이제 이미 들어갔던 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흐름은 끊기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들고 가신다라면은 본전가 또는 수익까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2,500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페이퍼코리아인가요? 페이퍼코리아가 오히려 이제 가만히 있던 종목이 갑자기 수혜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뭐 들어왔죠. 뭐 들어왔나요? 18% 갑자기 상승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주변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워낙 이제 땅을 가지고 있다. 네, 인근에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그 정책 결정에 의해서 일단은 워낙 바닥을 했고 횡보를 거쳤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싶었는데 어떤 모멘텀이 없었는데 딱 알맞게 좀 나왔었네요. 근데 페이퍼 코리아는 이번뿐만 아니라도 이제 얼마 전에 또 수요일 이제 7월 27일에도 크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24%. 그래서 지금 원래 물량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작은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좀 크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워낙 이제 동전주잖아요. 900원이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가고 또 빠질 때는 좀 크게 빠지는 게 동전주기 때문에 저는 27%가 사실 17% 현재 상승 중인데 엄청난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동전주고 가볍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그냥 좀 상승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내일 한 3%에서 5% 정도 더 수익 내보시고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퍼 코리아 일단 주목할 필요는 없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었고 무엇보다도 강원랜드는 흐름이 추세가 끊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제가 되고 있는 보타바이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타바이오의 대주주인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에 또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니까 하한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주가 조작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주가 조작이 결론이 안 나시면은 에코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주가 조작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보도라고 했으니까. 네, 보도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보타바이오 왜 저를 물고 늘어지시는지 보타바이오가 마이너스 이제 30%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뜬금없이 갑자기 떠버려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 조작이라고 했으니까 주가 조작한 이제 형태가 드러났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쪽인 것 같습니다. 딱 보셔도 딱 이상급등세가 나왔던 상승세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 15년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몇 프로까지 상승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많이 깨져 있어요. 그렇죠? 거의 뭐 600%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대주주가 이제 바닥에서 매집을 한 뒤 주가 조작을 이용해서 상승하고 매도를 한 것 같아요.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것도 사실 피해가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요. 일단은 차트가 완전히 이게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은 문제가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90%가 이상 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바닥에서는 조용한 것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대주주가 물량을 좀 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30%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다시 회복될지 안 될지는 잘 제가 이제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악재는 보통 정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거래 정지거나 거래 정지가 잠시 잠깐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기 때문에 조금 손절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신규 매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당연히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손실 중이신 분들이라면 적절하게 빠져나올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지금부터 시급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STX 엔진 한번 살펴볼까요?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3% 정도 현재는 오르고 있고 장 초반에는 14%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이 주가의 흐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STX가 일단은 현재 3%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좀 덜 반영하는 모습이네요. 일단은 양봉으로 나왔으면은 좀 시장에서 강하게 좀 상승이 좀 나왔을 텐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잠깐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서 음봉으로 좀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슈를 떠나서 좀 시장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워낙 다른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STX에만 이제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이미 급등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사실 단물은 약간 단기적으로 좀 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자체로만 본다라면은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들고 있을 가능성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흐름은 깨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좀 들고 가다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된다라면 그때 매도를 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STX 엔진 이제 기업 분석을 잠깐 봐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종목이 좀 좋지 않으면은 이제 오래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근데 2015년에 흑자 전환을 했죠. 가격 메리트도 좀 존재하고 그래서
그래서 조금 가져가셔서 수익이 나시면은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림제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림제지가 액면 분할 이후에 오늘 재상장된 첫날인데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바꾸는 주식 분할을 한 뒤에 오늘 재상장을 한 건데요. 현재는 16%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액면 분할한 종목들 접근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전략 세우는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림제지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이제 액면 분할하면은 주가가 싸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500원을 이제 100원으로 줄였다면 5대1로 줄였네요. 그러니까 대림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가 좀 풀리기까지는 4만 원대에 주가를 유치하고 있었다가 이제 5대1 이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고가가 8,000원이었다가 현재는 1,000원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선의적은 아닌데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물량을 이제 액면 분할 싸게 하는 효과를 좀 가집니다. 왜냐면 이제 워낙 비싸다 보면은 이제 한 주당 가격이 좀 비싸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줄량을 팔아 넘겨야 되는데 팔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가격을 이제 낮춰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서 넘기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아모레퍼시픽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모레퍼시픽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물량 좀 이제 내렸던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한번 자 보도록 하겠는데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400만 원대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먼저 이제 좀 분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분할을 하고 나서도 이제 주가가 그 다음부터는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잠시 잠깐 이렇게 올라가긴 했었는데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아직도 좀 보합권이고 중간에 하락도 크게 한번 났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잘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수급 살펴볼까요? 개인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왜냐면 개인이 이제 안 사면은 기관과 외국인 둘 중에 하나는 사니까 개인 수급만 보면 아실 겁니다. 자, 갑자기 어떻게 되죠? 개인 수급이 갑자기 늘어났죠. 여기서부터 갑자기 개인 수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급 양이 많이 들어오다 보아 갑자기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니까 다 팔아 넘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림제지도 한번 볼게요. 대림제지도 개인이 그동안은 이제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워낙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근데 이제부터 이제 풀리고 나서부터 개인 수급이 좀 들어올 거예요. 아마 오늘 이제 종가 보시면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좀 팔아 넘기기 위해서 가격을 좀 낮춘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림제지는 지금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 매수나 또는 신규 매수는 좀 위험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했었던 삼성 SDI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5%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호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멘토님께서는 삼성 SDI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삼성 SDI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좋다라고 해도 주식에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들어맞은 상태에서 이슈가 들어오거나 또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 잘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SDI는 연봉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3년 연속을 좀 빠지고 있는 상태죠. 음봉이 3개 있어요. 그래서 음봉이 3개 있다라는 말은 이제 아직도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봉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제 올라가서 양봉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내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큰 급등세보다는 조그만 양봉이 먼저 나오고 나서 나 이제 매집 들어갈 거야. 나는 이제 또는 횡보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연도, 그 다다음 연도부터 나는 조금씩 올릴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양봉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조금 매수 타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대비 수익률을 원하신다라면은 저는 물론 지금은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시간 대비 수익률을 좀 따진다라면은 내년 그리고 내내년에 양봉이 들어오는지 연봉 차트로 확인한 뒤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종목을 확인해 보기 전에 오늘 종목 세일즈에서 한일 단조를 추천해 주셨었는데 종가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일 단조 일단은 먼저 추천드렸었는데 추천가보다 지금 현재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죠? 추천한 시간보다 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77%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은 추천드렸던 이제 아까 2시 방송에서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렸으니까 조금 다른 내용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드렸던 이유가 이제 수급 때문에 좀 같이 좀 드렸어요.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래 이제 보조 지표가 외국인 이제 수급인데, 빨간색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는데 단가가 좀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매집이 들어온 상태에서 주가가 변하지 않아서 저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인데 여기서는 자, 일단은 이제 보통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해서 좀 조정을 거친 다음에 쌍바닥을 좀 찍어내야 월봉 차트로. 그리고 오랫동안 조금 행보를 합니다. 보통 행보가 한 7개월에서 또는 7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월봉 차트다 보니까 7월 달에 이제 양봉이 들어오면서 이제 2-1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내년이 아니죠. 내월. 그래서 8월 달부터 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매수하시면 수익 잘 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표가에 근데 말씀드렸던 가격에 매도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3,200원인데요. 오늘 종가가 아니라면 내일 오전장에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뭐 제가 추천드린 것이 3,200원에서 3,300원 정도 드렸는데 거기서 뭐 내려간다 하면 더 땡큐고요. 거기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갈 때는 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3,300원 위로는 이제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거니까 3,200원에서 3,3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떨어지면 더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3,200원에서 3,300원 사이에서 매수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더 하단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더 좋은 매수 기회니까요. 잡아보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종가 공략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가 공략주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오늘 한국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윤철한 주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종가 공략주로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예, 오늘 저는 이제 두 종목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TBH 글로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령 메디앙스입니다. 네. 예, 일단은 먼저 이제 TBH 글로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그 네 가지 그 주요 포인트를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전년도에 이제 부실 브랜드 이제 철수 비용이 좀 소멸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부분은 이제 수익성이 개선세가 좀 지속될 것이고, 근데 세 번째는 하반기 이제 물류센터 매각이 좀 가능한 여건인데, 그럴 경우에는 좀 운영비도 좀 축소되고, 그래서 이제 매각 대금으로 부채 상환 시에도 좀 이자 비용이 좀 절감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갖고 나왔는데, 일단 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TBH 글로벌이라는 게 원래 예전에 이제 더 베이직 하우스 이렇게 좀 이제 거래가 됐었다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전년도 이제 4월부터 이제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주가가 24,000원이었는데, 이제 7,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제 9,870원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면 작년 이맘때쯤에 있었던 이제 락앤락을 좀 상기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구조 조정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좀 돈이 안 되는 것들을 좀 국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있고, 그거 이제 정리하면서도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좀 그 부분을 이제 비용 나갔던 것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고, 당사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이제 잘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반기까지는 끌고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조정을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물류센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지금 매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이제 계획대로라면 이제 3분기 중에 좀 매각이 좀 완료가 되고, 당연히 이제 매각 차익이 좀 발생할 것이고, 조직 슬림화 노력 과정이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지금 매각 대금은 좀 회사에 좀 물어보니까 재무구조 개선에 좀 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이자 비용도 같이 절감이 되고 있어서 비용이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제 좀 줄어들고,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선택과 집중이 좀 마무리돼서 지금보다는 훨씬 또 이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분기가 이제 섬유의복에는 이제 비수기고 4분기가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라서 사실 뭐 연말까지 가면 갈수록 더 좋다고 좀 보고 있지만, 주가가 워낙 좀 저점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종가 공략주를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관련돼서는 이제 이 정도로 좀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수가 이제 목표가, 손절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부분에서도 좀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13,000원. 13,000원 이제 전고점인데 충분히 좀 30% 여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난 저점인 한 8,000원 정도 좀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제 보령 메디앙스를 지금 갖고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가 좀 단순합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젤주 관련돼서 이제 사실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 다시 뭐 진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그 중국에 있는 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좀 반응이 좀 많이, 현실에서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바링 허우세대 해가지고 이제 1980년대생인데, 사실 이분들은 요즘에 이제 라마라고 해가지고, 신세대 엄마라는 이제 뜻인데, 아이들에게 이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품질 이제 물건들을 많이 사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좀 트렌드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일본이랑 이제 독일 물품을 좀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 제품을 좀 선호하고 있고, 요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보령 메디앙스뿐만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이제 다른 기업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현대 H몰이라든지 제로투세븐, 깨끗한 나라 이렇게 관련돼서도, 매출이 사실 엄청나게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연별로 혹은 연별로 봤을 때 뭐 20%씩 늘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저희가 좀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요 관련돼서는 한 월별로 한 20% 정도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9월 달에 뭐 신규 브랜드도 이제 중국에서 론칭할 예정이고, 2분기 실적도 뭐 괜찮게 나올 거라고 지금 회사 측에 지금 물어봤었었는데, 지금 숫자로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은 이제 3%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66% 정도 올릴 거라고 지금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이제 메르스 영향에 따른 기저 효과도 좀 이제 발생을 할 것이고, 국내 이제 내수 지금 종목들이 상당히 좀 저점에 있는데, 살아날 때쯤에 좀 같이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이 흔히 말하는 최근에 좀 잘 가고 있는 IT 업종이라든지 그런 디스플레이, 그런 거랑 이제 거리가 멀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좀 내수주들, 그 종가 공략으로 지금 갖고 나온 것들은 뭐 저점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에 매수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보령 메디앙스 관련돼서는 요것도 이제 워낙 좀 저점권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지금 16,450원에 지금 체결이 됐었었는데, 위로는 한 3만 원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5,000원. 그래서 아래로는 거의 좀 바닥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위로는 많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두 종목 다 지금 바닥권이 있는데, 거래량을 이제 한번 터뜨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서 매매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TBH 글로벌과 함께 보령 메디앙스까지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종가 공략주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윤철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마감 예상 체결지수 현재 1.3% 정도 하락한 199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2008포인트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 2000선 깨면서 1993포인트까지 내려가고요. 10시 구간 이후로 반등을 시도하면서 2000선을 회복을 해줬었는데요. 장중 고점이 2005포인트였었고요. 하지만 역시나 장 마감을 앞두고 지수가 다시 흘러내리면서 2000포인트 현재 가리키면서 동시효과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발길이 또 끊긴 하루입니다. 하지만 앞서 조비 멘토와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완전히 변심으로 돌아선 건 아니다. 수급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긍정적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870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1,9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 지수 반등으로 이끌어주기에도 낙폭을 제한하기에도 물량은 조금 힘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2,5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그동안 반등을 주도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장 크게 내리게 되면서 지수 또한 숨을 고르는 날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간밤에 갤럭시 노트 7을 공개하고 호평도 받았지만 일단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상황에서 환율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오늘 하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2.2%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월요일장 158만 원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면서 현재 오늘장에서는 151만 원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장중에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던 종목이었는데요. 장 마감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빠지면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로 7월 판매량 부진에 대한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또 앞서 미국에서도 자동차 7월 판매량이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죠. 이래저래 악재가 겹치면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연속으로 약세가 나오면서 13만 2,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7% 정도 하락이고요.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앞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5% 정도 하락하면서 25만 1,5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키면서 또 지수의 반등을 노리는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0.8% 정도 다시 약세 전환해서 3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 1.2% 정도 하락하면서 7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렇게 되면 유지가 되는 건데요. 한 달 사이에 무려 16% 이상 밀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장에서도 3.1% 이상 하락하게 되면서 36만 원대까지 내려오게 된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1.9%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음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삼성생명 1% 하락이고요. 신한지주도 2.6% 정도 이렇게 금융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SK텔레콤 1.3% 정도 하락이고요. 기아차도 1.9% 정도 하락하게 되면서 현대차 3인방 모두 힘을 쓰지 못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또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LG화학 그리고 정유주 마찬가지로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도 0.6% 정도 약세를 보이면서 24만 9,500원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을 해볼까요? 예상 체결 지수 0.4% 정도 하락한 69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700포인트에 출발을 했습니다. 700포인트 걸린 채로 출발을 한 이후에 700선 바로 이탈을 해서 695포인트까지 장중 저점을 찍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와 시중 흐름 마찬가지로 10시 구간 이후로 빠르게 반등을 시도했었지만 결국 700선을 탈환하지는 못했고요. 현재 700선 언저리에서 횡보 흐름을 나타내다가 0.25% 내린 699포인트로 동시호가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관망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80억 원 정도 매수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428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 47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오늘 지수 상단을 계속해서 제한하면서 약세를 이끈 주인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29% 하락했습니다. 10만 2,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가 현재 3.1% 정도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현재 93,900원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9만 원이 깨지지 않는 카카오의 움직임 견조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CJ-ENM은 2.4% 정도 하락하면서 6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1.3% 상승, 로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크게 빠지지 않는 어제장, 오늘은 다시 반등을 시도하면서 2% 오르고요. 8만 2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을 해볼까요? 네, 바이로메드가 2.8% 하락입니다. 주당 3,500원씩 내리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5.6% 정도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결국 16만 원까지 터치를 하는 오늘 강한 모습이고요. 코미팜은 6%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6,00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주당 1,700원씩 내리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0.26% 하락하면서 11만 4,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0.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케어전이 4.5% 정도 오르면서 주당 5,900원씩 뛰고 있습니다. 13만 6,800원 정도의 주가 형성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0.89% 하락, 주당 1,000원씩 내리면서 11만 1,0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1.7% 하락하면서 15만 원대 초반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SFA가 1.2% 정도 추가적으로 내리면서 62,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GS홈쇼핑 살펴볼까요? 0.29%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17만 2,500원대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8월 3일 수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마감 지수를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텐데요. 조비 멘토님. 네, 일단은 오늘 마감 지수는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2000선을 좀 깼네요. 아쉽네요. 네. 그렇죠? 1997.61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06, 이제 1.06%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2000%가 좀 깨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2000%만 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중요한 것이 일단은 지금은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단기 좀 반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오후부터 이제 이 증시가 끝나게 되면 또 유럽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좀 본다라면은 해외 지수가 좀 좋게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만 놓고 좀 본다라면은 아직은 조금 하락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되었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개인들만 이제 오늘 매수한 모습이네요. 개인이 2,511억,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했습니다. 879억과 1,920억을 매도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닥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덜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698.31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37% 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분봉 차트를 좀 봐도 아침에는 조금 많이 떨어진 듯 하지만 장중에 조금 다시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마감이 될 때 다시 한번 음봉을 내려주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봐도 이제 직관적으로 어떤 기술적 분석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좀 고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분봉 차트에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성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유럽과 미국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또 지표를 좀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민간 고용 지표라든가 뭐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좀 발표한다라니까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해외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환율이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해서 빠졌다가 오늘 첫 양봉이 뜨고 나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환율도 뭐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추가 상승이 나오면 우리나라 지수는 좀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수나 이제 환율적인 측면이나 미국 증시를 좀 본다라면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현재 앞으로 열릴 것인데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실시간 좀 지수를 좀 봐드릴게요. 선물 지수가 먼저 이제 실시간으로 개장이 되면은 그 개장한 지수가 좀 결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S&P 500 지수가 현재 마이너스 0.13%에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 마이너스 0.01%에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상위권에 있네요. 0.06%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선물 지수는 현재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한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미리 뭐 예상은 할 수는 있겠죠. 내일 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났다 다시 좀 꺼질 텐데 예상은 하지만은 미국 시장을 좀 바라보고 내일 또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지 분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장에서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움직임을 체크해 보시는 거 상당히 중요할 테니까요. 이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또 파생 상품 전략, 그리고 오후에 열리게 되는 해외 시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이 1117원대까지 다시 올라왔네요. 네, 올라왔습니다.
오늘 유가 하락에 따라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원화 약세가 이제 이틀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제 거의 원달러 환율은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1,100원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 같아요. 달러로 사는 것도 괜찮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팔았는데요. 외국인들이 팔았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제 호주 금리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일 저녁 8시에 영란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또 인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영란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달러 강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00원 때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게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고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외국인들이 지금부터 팔게 된다면 아마 팔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 높았던 지수를 팔게 됨으로써 단기 차익을 실현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지금 현재 1,117원인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1,140원까지 올라간다면 2.5% 정도 상승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1,95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1,160원 정도까지나 70원까지 올라간다면 단기적인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올라간다면 환율이 그런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00포인트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제가 한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고 환율이 오른다면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달러 ETF나 아니면 달러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환율이 떨어졌다. 1,100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제가 보다 더 매수, 흔히 말하는 자산을 더 투자해서 달러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원엔 환율인데요. 원엔 환율이 지금 100엔당 1,098원입니다. 이게 2015년 6월 887원을 저점을 찍고 22% 정도 상승한 상태인데요. 이게 브렉시트 선거 동안 3일 동안 7.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점이 1,173원이었을 정도 됐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3년 정도 수준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96대 총리가 된 게 2012년 12월 26일이니까 그때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 보면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때 당시만 해도 1,60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엔 환율은 좀 이렇게 글로벌 흐름을 따라 봐야 된다는 게 뭐야 되냐면 일본이 아무리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거나 돈을 안 푼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포즈를 누가 맞춰줘야 되냐면 미국 정부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는 1차 집권기가 있었는데요.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똑같이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돈을 시중에 풀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겠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달러 정책을 원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약달러고 흔히 말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약엔을 하는데 똑같이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효과를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2012년도에 집권을 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아베노믹스를 하게 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오바마 정부 행정부였다는 거죠.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 민주당 정부입니다.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강달러를 좋아합니다. 금리를 인상을 못하는 시점이었죠. 그때가 2013년 정도 되니까 금리를 인상을 못하는 시점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약엔을 해준다니까 너무 해피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엔화 가치가 떨어졌던 게 흔히 말하는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60%가 떨어졌던 게 그 이유가 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볼 때는 11월 달에 힐러리 상원의원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 지금의 기조는 지속이 될 거다. 그러나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지금의 통화 정책은 일대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하게 지금 현재에서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7월 달에 시행 예정이었던
성강통이 그 별다른 멘트 없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피로감에 의해 증시가 계속 흘러내렸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현재 심천과 홍콩 두 거래소가 협력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고 관련된 제도와 기술적인 준비가 마치는 대로 연내에 적당한 시기에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성강통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1월 내지 12월 정도에 시행이 된다면 아마 모멘텀을 받아서 중국 상해 지수나 홍콩 지수도 아마 더불어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시점부터 꾸준히 중국 CSI 500 같은 상해나 선전 기업 500개 정도를 소칭한 이런 ETF 정도에 투자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물 시장을 한번 보게 된다면요.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이제 $40 아래 떨어지는데요. 이 부분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은 원유는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 그렇고요. 2015년도 그렇고 7월 이후로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2015년 같은 차트를 잠깐만 보게 된다면 WTI 같은 경우는 그때 7월달 이후로 60달러 머물러 있다는 게 $4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향후 2, 3개월 동안 원유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에 대한 배팅은 제가 볼 때는 매수보다는 매도에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일 가장 중요한 파운드화 결정인 영란은행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슈가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가장 크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다면 원달러 환율도 상승이 될 거고 그로 인한 코스피의 하락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일 8시에 발표되는 영란은행 금리 결정에 좀 뉴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국 영란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합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두 번째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인데요. 이번에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면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게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니까요.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미국 상무부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6월 공장 주문을 발표하게 되니까요.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미국에서는 노동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힌트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테니까요. 개선하게 될지 또 부진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 점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내일의 중요한 일정들을 모두 살펴봤는데 이 가운데 조비 멘토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일정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일정이라기보다는 먼저 일정이 나온다 해서 지수가 좀 변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엔 좀 중요한 것이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사놓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너무 좀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은 또 잠 못 자시고 뉴스 보시거나 또 오늘 미국 증시 확인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종목을 처음에 이제 고가 매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종목이 지수가 떨어질 때는 크게 떨어지고 또 반등이 나올 때는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심리적으로 좀 힘들 텐데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종목을 잘 매수했다라면은 다시 올라오니까 너무 다른 대외 변수라든가 아니면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좀 하락을 좀 부추기는 어떤 분위기에서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상황 확인과 함께 내일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조비 멘토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내일장 전략도 오늘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전략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는 것은 조금 안 되고요. 그렇죠? 일단 분봉 차트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증시도 보고 천천히 이제 보시다가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그날도 쉬는 거죠. 그렇죠? 그날 쉬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굳이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는데 들어가실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먼저 들어간다라고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데 들어가는 건 아니죠. 반등이 나오고 나서 계속 그 흐름 살펴보다가 계속해서 좀 잘 올라가네 하면은 그때부터 소량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접근하시면은 이번 하락장에서도 잘 견뎌내실 것 같고 종목은 이제 비싼 종목만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물렸다 하더라도 다시 향이 좋아
좋아질 때 반등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때 그러면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종목이 이제 반등이 나든 크게 좀 반등이 나오는데 다 평단가까지 올라오면 나는 본전에서 매도를 할까 아니면 또는 좀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뭐 이렇게 막 최저점에 살려고도 노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떨어질 때는 뭐 과격하게 매수만 하지 말자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오는 거 똑같이 잘만 해주시면은 하락장 잘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 중이신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코스닥 종목 중에 눈여겨보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참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SBS 컨텐츠 허브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내일 일단 장을 좀 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종가 베팅도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 보고 양봉 또는 띄우면은 그때 좀 매수는 가능할 것 같고 SBS 컨텐츠랑 이제 또 뭐가 있죠? 뭐 세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종도 현재 매수 지금은 아니지만 또 내일 장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오이지 홀딩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오이지 홀딩스도 지금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을 잘 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3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SBS 콘텐츠 허브, 세종, 네오이즈 뭐였죠? 홀딩스까지 이렇게 내일장의 흐름 체크해 보시고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조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양시장 예상보다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오늘장입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더더욱 그랬는데요. 1994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